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내년도 역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도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AI 슈퍼사이클은 올 한 해 글로벌 시장을 웃고 울렸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숫자로 증명하라는 시장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오늘 마침 노무라의 긍정적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1월 하면 우리가 가장 큰 이벤트로 CES를 꼽을 수가 있는데 CES에서 다양한 혁신 기술이 대거 발표가 되겠죠. AI, 로봇, 자율주행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올 텐데 CES에 대한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또 새로운 제품들이 우리 네. 눈을 즐겁게 할까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 관심사인데요. 근데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에 이런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정도의 시그널인 거죠. CES라는 것들은 각 기업들이 본인들이 지금 겨우 시제품 정도 나와 있거나 아직은 본격적인 양산 일정이 잡히지 않은 제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방향성 같은 걸 보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사실은 가전시효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한창 뜰 때는 자동차 관련된 부스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고, 근데 그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출품한 기업들이 그걸로 인해서 뭔가 큰 수익을 얻는다든지 주가가 오를 거라든지 이런 연관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떤 미래에 이제는 기업들이 어떤 쪽을 준비하고 있는지라는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오히려 저는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도 반도체 방향성을 확인시켜줄 CES에 대한 관심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요, 대중 반도체 추가 관세를 18개월간 보류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현재도 중국이 미국으로 반도체 수출하는데 관세가 있다고 해서 타결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미국으로 수출된 물량이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대부분 중국에서 반도체 만드는 것들은 자국에 있는 로컬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관세가 유예됐다고 해서 이것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2026년 한 해 동안 미국 중간선거 할 때까지는 백악관에서도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표에 유리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과는 유화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국내 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오히려 중국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주게 된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의 저가 칩 물량이 쏟아지게 되겠죠. 국내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확실하게 이제 아주 하이엔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네. 중국 제품들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은 거지만 점차 그 물량이 확대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쨌든 추세로서 이미 자리가 잡힌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과 경쟁을 하게 되는 제품군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한국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중국 제품 대비해 갖기는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가격 하락에 이제 하방 압력 쪽에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제3국의 무대에서 한국 제품인 중국 제품과 경쟁하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들이 중국 기업들한테 판매하던 물량들의 상당 부분이 로컬 기업들한테 잠식되는 효과가 일단은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출보다는 중국 공장에 대한 포지셔닝과 그 위상에 대한 고민들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요, 미국산 AI 풀스택 수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미 간의 반도체 AI 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 통제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반도체 투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볼 때 현재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거고
제가 볼 때 실체가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미국에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자체가 일단은 생산 기지가 미국에 있어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걸 외국에서 사와서 도로 수출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직 메모리도 그렇고 파운더리도 그렇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생각보다 크게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TSMC도 미국의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D램 기업들 사실은 삼성전자조차도 파운더리 이제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 전략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것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현재로서는 저는 사실은 뭔가 평가하기조차도 애매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메모리 부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범용 메모리 수익성이 HBM 수익성에 근접하다, 2026년도에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게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한테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소식은 유리한 부분이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HBM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메모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이닉스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HBM보다는 다른 제품의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어서 현재 가격 추이로 보면은 DDR4나 5 가격이 HBM의 마진율을 역전하기까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너무 긍정적인 이 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라는 너무나도 낙관론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2026년 중에 가격 하락으로 다시 반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시장에서 연간 실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하반기로 가면서는 기대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HBM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르면 내년 3분기에 HBM4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밝혀지면서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내년 AI 출하가 20% 이상 늘어나고 HBM 수요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텐데 이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HBM이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더 영향력이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낸드보다 D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네. 기업이라서 결국엔 D램 중에서 HBM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인데 이미 올해 2025년 연말까지 했을 때 30-40%는 넘어섰을 거라 보고 있고요. 2026년 말 정도 되면 50% 정도 되지 않을까?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진율이 아직까지는 HBM이 다른 제품보다 확실히 높은 상황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수익성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HBM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이제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HBM 출하를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독점 구조가 깨지니까 결국에는 마진율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 HBM4의 탑재 시기를 연기하고 있는 것들도 삼성전자 본격적인 참전 때까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가 가격 결정권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2026년도에 결국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내 포트 안에 무조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없으면 좀 불안한 시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도 이 투톱의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노무라가 16만 전자, 88만 닉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아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네. 요인들이 모두 다 달성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수치일 수도 있고요. 모든 호재가 적용이 됐을 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마 저도 최근에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게 주식시장은 상고하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네. 의견들이 많고요. 그 전에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갔다 하락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목표 주가를 터치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실적은 2026년도가 2025년도가 연간으로 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주가라는 것은 실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무언가 트리거만 된다면은 올라가다 상승세가 갑자기 하락 반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 그 트리거가 될 것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늦어도 3분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HBM에서 매출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시점이 올 것인데 저는 무조건 3분기는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고 네. 그보다 빨라질 거냐 늦어질 거냐 차이인 것 같고 그런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월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과 상관없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AI 관련된 주들은 본인의 실적 상관없이 같이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것인데 그것이 하반기 중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에 투자하다 하반기에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네. 가져가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키는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투톱도 영향을 받을 텐데 박사님께서는 상고하저를 전망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1, 2월까지 끌고 갔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결국엔 어느 쪽이 주가 상승이 더 높을 건가에 대한 예상인데 절대적인 실적 절대치로 보면 하이닉스가 여전히 좋을 거거든요. 분명히 좋을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이유를 보면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수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의 폭은 확실하게 삼성전자 쪽이 유리한 것이 맞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현 밸류에이션이 이미 삼성전자 너무 많이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지금 PER이 하이닉스는 약 11, 12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22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게 이미 반영돼 있다는 상황이라서 실적 개선이 빠를 건 맞지만 그게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손들어 줄 거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숫자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반도체 수출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굉장히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사실 수출을 반도체가 다 이끌지 않았습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 한국 수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에 달려있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GDP 성장률 할 때 명목과 실질을 구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출은 명목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던 금액인데 제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즉 반도체 가격 상승을 고려한 보정한 수출 통계를 모델을 만들어 직접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미 2분기에 피크를 찍었고 3, 4분기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4분기가 성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은 증가해야 되는데 가격 효과를 제외하면은 2분기에 피크를 찍고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려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가격만 상승세가 하락 전환하는 순간 수출은 굉장히 급냉할 가격들이 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수출 실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수요가 좋지 않습니다. 서버만 수요가 좋은 거고요.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요가 다 마이너스 성장 내지는 개걸음, 역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효과가 멈추는 순간 수출도 급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수출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AI 열풍은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I 버블론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세워주셨죠.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투자 전략 끝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AI 열풍이 언제까지 갈 거냐인데 하드웨어 기업들이 그 수혜를 가장 누리는 마지막 해가 2026년이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수조 달러에 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대부분 데이터 센터 투자 3년 정도 하면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짧게는 3년에서 길게 5년 정도 다시 냉각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2027년부터는 투자가 주춤하면서 이제 여지껏 투자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어야 될까를 고민한 전환 시점이 돼서 하드웨어들의 가장 좋았던 시점은 2026년, 2027년이 됐을 때 빅데이터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는데 만약 투자 대비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버블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